이대 선수의 조국은 그건 조선이죠. 우선 완벽히. 0.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그것은 제일로 조선. 그것은 절대적인 거죠. 그것이 없으면 지금 자기가 없으면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차별과 그다음에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렇지. 그런 슬픈 역사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물론 원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있지, 대부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조총련과 민단계의 그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 이제 식민지 때 이제 뭐 징용이나 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고 워낙에 그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이 워낙에 먹고 살기 척박하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글로 그냥 자청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긴 했죠. 근데 전쟁 후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다가 이주라는 말에는 물론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훨씬 많죠. 자의 말고 타의에서 예. 간 사람들도. 그리고 뭐 유학 뭐 윤동주 시인처럼 뭐 유학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200만 명은 돌아오고 100만 명 정도가 남았다. 일본에 남았대요. 예. 출신 지역을 잘 보면은 경상도 출신과 제주도 출신이 가장 많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 경상도에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그렇고 예. 제주도 출신이 많은 건 좀 의외죠. 제주도 자체도 일본이랑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깝죠. 제주도로 대규모로 들어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4.3 사건 때 대규모로 다시 도망을 일본으로 가요. 그때 이제 제1동포 학생들도 있었어요. 보면은 고씨하고 강씨가 많아. 그 제주도 고씨인 학생 하나한테 이렇게 뭐 4.3 사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발언권을 얻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을 뻔해서 일본으로 도망온 거다.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일본 사람. 한국 일본 사람이에요? 형은 일본 사람이라 할까요? 아니에요. 한국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일본 사람 뭐예요?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왔어요? 몰라요. 이충성이가 그 국적이 한국이었으니까 청소년 대표로 한번 발탁돼가지고 파주 NFC에서 훈련한 적이 있어. 그런데 훈련하다가 동료들이 반쪽발이 놀리는 거야. 이충성이가 그런 거에 충격받아가지고 귀화를 했어. 귀화했는데 그 할아버지 묘소에서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한국이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다. 귀화한다 이렇게. 그럼 대신에 귀화하면서 다만 내가 성은 지키겠다. 그 이씨라는 성은 지키겠다. 그래서 얘 이름이 리타다나리야. 그러니까 이 충성을 그대로 일본어로 읽으면 타다나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 땡기나 봐. 확실히 핏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문화 개방에는 그 일본 문화 수입이 전혀 안 됐잖아 법적으로. 지금도 라디오에서 일본 노래 못 듣잖아. 지금도 못 들어요. 이게 웃긴 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럼 안 되면 일본어로 안 되면 영어로라도 하겠다. 근데 이것도 막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생 이 사람의 노래 대부분이 그리움이 베이스가 되는. 딱 듣고 있으면 절절한 게 있어. 어깨 여기가 우리 가슴이 먹먹하다는 표현을 쓰거든. 한국에 뻥 뚫리는 거야. 사후에 앨범이 하나 왜 추모 앨범으로 발매가 될 거 아니야. 베스트 골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도라지 타령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은 그 차별, 또 멸시 속에서 떳떳하게 한국인이라 밝히지 못하고, 왜냐하면 밝히면 그 굉장한 또 차별이나 이렇게 그 부당함이 쏟아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릴 나이부터 혼란이 오는 거지. 나는 도대체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는 반족발이라고 놀림당하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놀림당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이런 말은 제일동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물론 현지화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도 있겠죠. 그런 가치관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통명을 쓰고 기화하는 우리 제일동포들은 도피성 기화 아닙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밝혀지지 않기 위해 일본 사람이 돼서 일본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예? 그런 사회에서 현지화를 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국가가 스스로 민족 전체성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군민은 외면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권리도 의무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한국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일본이란 나라는 너무나 긴 오래된 구원의 역사를 갖고 있어. 해소되지 못하는 이웃 국가에서 이게 동포로서의 자긍심이나 국가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게 오히려 차별과 핍박의 생채기를 가지고 슬픈 역사가 더 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총련하고 민단의 역사는 사실은 그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택이 된 게 더 크지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귀화를 하면 편한데 그렇지. 뭐 귀화를 해서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귀화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귀화가 차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선택이 된 거라면 무조건적인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비난은 할 수가 없지. 뭐 많이 하니까. 그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제가 예전에 그 재외동포들 가르쳤을 때 그 민족학교 조총련계 민족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국악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훌륭하고 자기 정체성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누구냐.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듯이 가르쳐주는 듯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보지 않겠냐. 민주 해방관주 이걸 꽤 많이 했었어요. 200 보니까 200개 정도 했었나? 여기저기 공연을 하고 학교에서도 물론 공연을 하고 끝나서 마지막 때수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좋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마지막 대사가 규미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까먹었네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규미예요. 규미 좋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제 할아버지가 붙여줬어요. 할아버지 지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서로 우리말로 이야기하시고요. 저희랑 얘기하실 때는 일본말로 하셔요. 근데 약간 발음이 어색해요. 일본어 발음이 어색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조선에서 건너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날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대여섯 살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조선에서 태어났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일본에 있어요? 그거는 일본에 오게 된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서 그런다. 그 사연이 뭐예요? 그럼 금이야 지금서부터 아주 어려운 이야기, 슬픈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너 끝까지 들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어서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일본에 직면당해가지고 아버지는 떠나고 엄마랑 동철이 만철이 형제가 남았는데 이것도 동철이 만철이조차도 빚쟁이한테 노예로 다 끌려가 버렸다. 그리고 엄마는 혼자 남은 엄마는 삿바느질 뭐 이래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끌고 끌려간 노예로 팔려간 아들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끌려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게 일본이라는 상징. 여기서부터 해닌다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동철이 만철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동철이가 아마 살아있으면 아마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거다. 그래서 규민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아버지 얘기 같다. 근데 할아버지 동생도 어렸을 때 팔려가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행방을 모르겠다. 근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아주 깊게 어디 생각에 잠기시고 한마디 동철이 만철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들을 아마 꼭 만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 이거는 보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86년도에 황석현 선생님 소설가 선생님 오셨을 때 통일굿이라는 공연을 했었어요. 오사카 도쿄에서. 그리고 나는 다른 거네. 이거 떡국. 저거를 지금 한국. 이곳을 보고파 그리워할 그에게 전해주려고 오늘도 사진기와 메모집을 갖고 마을을 거닙니다. 그리고 건널목으로 다가가선 바람열차를 기다립니다. 바람열차는 내일도 없는 하늘 저편에서 와서 그리운 편지를 전해받고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도 그는 기관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편지 한 장도 전해받았습니다.
오름의 봄 모습이 그립도록 보고 싶다는 바람열차에 편지를 전해받고 다랑시를 찾아 떠나는 사람. 어느 비오는 날 경원선을 따라 거닐다 만난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